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참사로 엄청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부산항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관련 기관 간 업무는 나누어져 있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두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납니다. 회색 모양의 연기가 솟구칩니다. 불기둥이 올라오니 건물도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현지 시간 지난 4일 저녁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폭발로 최소 130여 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세계 5위권 항만인 부산항은 어떨까? 이번에 레바논에서 폭발을 일으킨 질산 암모늄 같은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치장은 부산 신항에 27곳, 북항에는 23곳에 달하고 현재 1,740톤의 질산 암모늄이 있습니다. 레바논 항구 폭발 사고의 질산 암모늄 2,750톤과 비슷한 규모. 항만 당국은 부산항에는 분산돼 있고 오랜 시간 보관되지도 않아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컨테이너 부두 내에 하역한 이후에는 소방청에 의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또 그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질산 암모늄처럼 폭발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물에 대한 책임 기관은 어딘지 살펴봤습니다. 위험물을 싣고 오는 선박에 대한 선석 배정과 현황 파악은 항만공사가, 위험물 선박 입출항 허가와 하역까지는 부산해양수산청이, 장치장 설치와 관리는 터미널 운영사가 하고 점검은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항만 위험물 하나에 무려 4곳의 주체로 업무가 분산돼 있어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 명확한 컨트롤 타워는 없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항만공사나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청 그리고 터미널에 있는 운영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해서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항 위험물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유기적인 소통 체계와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앞서 저희는 부산 배구 실업팀에서 일어난 훈련비와 상금 착취, 체육회를 향한 로비 의혹 등을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이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감독 개인의 운전기사 노릇에 황당한 훈련 일정까지 참고 견디다가 결국 배구계를 떠났다는 전직 프로 출신 선수입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술집입니다. 한 선수가 얼굴에 뿌려진 술을 닦아냅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부산시 체육회 배구팀 감독. 선수가 술을 마시지 않자 폭언도 이어집니다. 부산시 배구 실업팀 소속 선수였던 김모 씨가 2017년 은퇴를 결심하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김 씨는 부산으로 온 4년 동안 기억에 남는 건 잦은 술자리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감독의 운전기사 역할까지 도맡았습니다. 출퇴근 거의 이제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들 학원들 많이 보내줬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골프 치러 가야 된다고 이제 감독 지인들이랑 새벽에 데려다주고.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훈련비와 상금을 감독이 걷어갔고 이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고 증언합니다. 난 자발적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매달값으로 우리가 보너스 형식으로 받는 건데 씨나 술 먹고 돈을 그만큼 쓰니까 지금까지 살아남는 거다. 강요와 부조리 속에 4년을 버텼지만 김 전 선수를 무너뜨린 건 황당한 훈련 일정. 부산에 온 뒤로는 시합 때를 제외하면 배구공을 만지는 날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감독이 수영하고 싶다고 수영을 매일 하시니까 수영장에서 일어나자 어느 날은 스크린 골프도 치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배구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게 처음 봤죠. 취재진이 입수한 훈련 일지에도 한 달 훈련 기간 중 배구 연습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배구공을 만져야 할 시간에 수영과 등산을 한 게 전부. 이마저도 개인 훈련을 했다고 허위로 적는 등 조작된 정황마저 드러납니다. 어차피 윗선이랑 감독이랑 친한데 다시 저한테 이제 되돌아올 거고 진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자살할 생각으로
간 적도 있었죠, 강한대교에. 김 씨는 자괴감 속에 결국 인생의 전부였던 배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취재진은 감독에게 증언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배구팀 감독을 직무 정지하고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지난달 부산에 집중호우가 내려 3명이 숨진 날,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외부 저녁 식사 자리를 갖고 곧바로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물난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과 함께 경찰이 당일 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달 23일 폭우가 내린 당일 저녁 변성환 부산시 권한대행이 이곳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정된 일정이었고 술잔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사 뭐 반주하는 거 그런 거는 뭐 자세한 거는 뭐 모르겠어요. 2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가 끝나자 변 권한대행은 관사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밤 8시부터 호우 경보가 발효됐고 밤 9시가 지나선 일선 소방서장들마저 전부 출근한 상황. 때문에 변 권한대행이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했다는 측면에서 재난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유족과 정의당도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고소 고발한 가운데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식점과 관사 주변 CCTV를 확보해 변 권한대행의 당일 행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변 권한대행이 지자체 장으로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변 권한대행은 밤늦게 시청에 출근하진 않았지만 재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적극 대응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거의 한 달 가까운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 시간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 곳곳의 집안들이 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터라 가는 빗줄기에도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높이 40m의 절벽 한가운데 커다란 방수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장을 덮친 토사도 치울 새도 없이 그대로 비닐에 덮였습니다. 1톤짜리 대형 자갈주머니 20개는 차단벽에 동원됐습니다. 시간당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달 24일 새벽,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절벽이 무너진 겁니다.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위해 장맛비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지만 반갑지 않은 비 소식에 또다시 비상입니다. 추가적인 호우 피해를 막고자 방수막을 일단 안반에다가 다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 낙석의 피해를 막고자 앞에 톤백을 설치해서 완충 작용하는. 급한 대로 이렇게 방수막을 덮어두긴 했지만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토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경우 이 무게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붕괴 현장이 과거 채석장이었던 탓에 주변이 커다란 암반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수십 년 동안 풍화작용으로 암석이 약해진 상태라 낙석 우려가 큽니다. 이 지금 솔직히 보시다시피 많이 불안하거든요. 곳곳에 균열도 가 있고. 그래서 빨리 어쨌든 뭐 임시로 뭐 대피를 시켜주든지. 이번 비는 일요일인 오늘 9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입니다. 남서풍을 타고 매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대를 발달시키고 많은 비와 함께 집중호우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폭우가 핥히고 지나간 지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큰 비가 예보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어제 정신과 의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부산시 의사회가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단체 조문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숨진 동료 의사는 최선을 다해 진료했지만 불의의 습격을 당했다며 동료인 우리도 커다란 충격을 받고 비통함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사 정원 확대보다 진료실 안전 등 현장 실무 관리와 제도적인 보완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 2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립부산검역소는 어제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722톤급 코르사르호에 승선 중인 러시아 선원 23명 중 2명이 확진돼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인 21명은 선내 격리됐으며 이는 강화된 대책에 따라 작업 전 전수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국내 작업자 접촉은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평일 휴장을 권고했으나 부산시와 해수욕장 관할구청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3일 전국 광역지자체와 해수욕장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시에 평일 하루 해수욕장을 일시 폐쇄하자는 제안을 내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경제 미래를 이끌 신성장 산업 부문에서 부산의 위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방 대도시와 비교해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품목별 수출 통계로 본 부산 지역 신성장 산업의 위상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신성장 산업에 속한 품목군 수출 실적은 2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